이슈 딥다이브 오늘 화요일 시장의 중심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미국 원전주 폭등세.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쪽에서 이 AI 전력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전 에너지를 선택한다, 원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전 관련한 정책을 펴겠다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이 원전주의 강세 나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원전주 중에서 특히 강했던 건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였던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미국 원전주 폭등세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원전 관련 종목군을 좀 다뤘는데 그때도 이야기가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 기조 역시도 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미국 관련 종목군들을 꼭 편입을 하셔라. 그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으니 올선 좀 조정을 받고 그때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역시도 동일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증시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상황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에 매수를 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지난 한 달 동안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현재 쉽게 접근하기 좋은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 있어서. 지금은 보유자이신 분들이고 좀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원전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연속성을 조금 더 가져갈 것인지 안 가져갈 것인지를 구분을 해보면은 연속성은 조금 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징이 트럼프 미디어 굉장히 강했고 원전이라든지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뜻은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인해서 그에 대한 수혜주 쪽에 대한 연속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했을 때 내가 매수를 하려면은 조금 더 산업적인 산업이 연속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보자. 그와 관련했을 때 가상화폐라든지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렸고 지금 역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했을 때 지금 주가가 올랐을 때 트럼프가 되지 않더라고 해서 원전이 지금 여기서 꺾일 수 있는 산업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게 AI 쪽이고 AI 쪽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이 굉장히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전을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들 역시도 원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서 폐쇄가 되었던 원전을 다시 한번 부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되지 않았을 때 원전 관련 종목군들 흔들린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 같은 경우에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관련 종목군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국내 관련 종목군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을 때 단연 필두에 있어야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아무래도 수익성인 부분이라든지 SMR 관련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보고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혹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BHI라든지 G2파워가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데 G2파워 같은 경우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련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그리고 BHI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시총 대비했을 때 약 2배가 넘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네. 한 8천억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 따라서 BH 같은 경우에 고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주로 압축을 한미 원전주를 해주셨는데요. 산업의 지속성 관점에서 충분히 미국 대선 결과와도 상관없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손일호 팀장님, 미국 원전주 폭등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우리 신 팀장님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관심주만 살짝 다릅니다. 저는 이제 좀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우리 팀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뉴스 딱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아마존이 끌고 트럼프가 민다. 꺼지지 않는 원전주. 이런 뉴스 헤드라인 보고 최근에 2주간의 원전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와서 지금 원전 이런 흐름을 보여주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원전주의 그 상승의 시발점이 된 거는 아마존이었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에너지와 카이로스 파워의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는 계약이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지난주에 나왔고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SMR 건설을 포함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G2파워가 미국의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MOU를 체결했다. 이 뉴스가 이제 저번 주 화요일 이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주 화요일과 오늘 사이에는 또다시 세 가지 뉴스가 또 나왔죠. 글로벌 SMR 기업들이 BHI 본사를 방문했다는 뉴스, 그다음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전기술 리포트도 나왔고 BHI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 실적에다가 올해 이제 그리고 또 BHI 특징이 또 웨스팅하우스랑 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BHI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랑 협업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BHI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태클이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 SMR 수주를 반드시 일단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주를 따면 저는 그 이후로는 원전을 중장기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뭐 SMR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뭐 특허를 취득을 하고 있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일단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일단 단기 수익으로 접근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체코 원전 최종 이제 계약자로 선정이 되거나 혹은 SMR 수주를 따냈을 때는 그때는 중장기로 원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일봉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 그런 종목들조차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의 우상향 기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이후 대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24조 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되고 혹은 SMR의 신규 수주가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자는 말씀이실까요? 접근은 미리 하는데 네. 지금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짧게 10% 15% 자르고 나중에 수주가 됐을 때는 그때 네. 이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아마 적정 목표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으로 두 분 다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고요. 손여로 팀장은 한전기술을 그리고 김시은 팀장은 BHI, 뉴스케일 파워, 그 밖에도 G2파워, 오클로 이런 종목들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분께 짧게 두산 에너빌리티로 질문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0년 저점에서 지금 10배 올라와 있는 수준인데요. 근데 주가가 한번 이제 튀어오르고 나서 횡보를 좀 길게 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뭐 한 3년 정도 사실은 횡보한 모습이고요. 비추세인 것 같아요. 아직은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뭐 2만 원대 중반, 3만 원대를 넘어서는 시세까지 예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김시은 팀장님. 일단 저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요원했던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사실 지난 2022년 고점 라인 때가 윤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의 펌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관련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없었던 상황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뀐 게 성과가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위 라인 때 박스권 라인대를 뚫게 되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에 대한 시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 4년간의 박스권 상단 돌파 베팅 하실까요? 손여로 팀장님. 돌파할 가능성이 체코 원전 수주와 직결이 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임기도 한 2년 정도 남으셨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1년 중순에 강세를 보일 때는 그때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원전을 좀 좋아하지 않던 야당이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원전을 선호하는 여당으로 바뀐 다음에 저는 이 지지율을 보고 있으면은 내년 대선에, 내후년 대선에 정당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정당이 바뀐다고 해도 이 전 세계적인 추이는 거스르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체코 원전을 따고 정권이 유지가 되든 바뀌더라도 우리가 SMR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설비 AI 데이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 SMR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80% 이상은 돌파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이슈에서 벗어난 사안이 됐다고 두 분 모두 같은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설비 투자 축소. 실적 발표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설비 투자를 줄인다고 발표를 했고요. LG 화학 역시도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김시은 팀장님. 뭐 내용만 보면 좋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 뭐 2차 전지 약세에 대한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 테슬라가 간밤에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점들 첫 번째,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소 보수적이고 증권가에서는 사실 뭐 올해라든지 내년에 대한 실적이 좀 보수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테슬라에 대한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 올랐던 점들, 특히 테슬라가 처음에 20%대 올랐고 그다음에 3% 올랐고 지금 $270에 있어서 약간 전고점 라인대를 어떻게 뚫는지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테슬라가 2% 정도 하락에 있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테슬라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방 사업이라든지 캐펙스도 일부 좀 투자를 축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다만 지금 대선 불확실성 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트럼프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그런데 조금씩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펀더보다는 센티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 센티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게 되면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점 첫 번째, 그리고 IRA 쪽에 대한 수혜가 사실은 공화당 쪽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보다는 좀 그 안에서의 일부분 재분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피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의 하락 요소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2차 전지의 투심을 크게 끌어내릴 만한 요소인가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팩트로 보면 2차 전지는 이미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고요. 내년 실적 좀 잘 좋을까 물음표가 있는 상황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도 맞는 사실이에요. 미국 안 좋았던 거 알고 테슬라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기조들, 그리고 독일도 다시 한번 보조금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요소들이 좀 센티적으로 보수적으로 볼 수는 있어도 대선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즘의 끝자락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계획 역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또 먼저 선거 기간에 했던 말보다는 좀 다르게 또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주목하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자, 설비 투자 축소 소식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보면서 두 가지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일단 삼성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랑 불확실성 제거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자체도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줬지만 시장의 흐름은 이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의 실적 발표랑 어떤 설비 투자 줄이겠다, 뭐 KPX를 줄이겠다 이런 뉴스는 다 읽어보셨을 건데 전 LG 에너지 솔루션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개선이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이 정도는 개선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기대치는 만족을 못 시켜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첨단 소재 분야에서 흑자를 냈고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부분 얼마 적자 그다음에 대부분의 근데 이 LG화학이 3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이 4,984억 원 중에서 거의 3,000억 원 정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해준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이 지분을 80%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연결 기준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의 실적을 다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왜 삼성이 생각났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못했는데 못한 이유를 잘 이실직고 안 했죠. 근데 LG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 실적이 안 나고 있는 부분들을 이실직고 있고 투자를 줄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목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칼을 찌르는 말이죠. 투자를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 보통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일환이다라고 판단되는데 불확실성 제거가 됐으니까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떨어진 칼날을 잡아라라는 얘기고 왜 반도체가 생각났냐면 반도체는 감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LG 에너지 이제 2차 전지도 그와 동일하게 반영을 해보면은 이 캐펙스를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불확실성 제거니까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반도체랑 2차 전지의 차이점은 약간 실망을 우리가 뒤통수 반도체는 크게 안 맞았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반도체 관련 대중 무역 전쟁 했을 때 우리가 피해가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맞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덜했는데 2차 전지 솔직히 이렇게 업황이 불투명해질 거라고 예상하신 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제거 일환에 따라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우리가 실망을 크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지만 이거를 하루 단위로 수급을 보면서 이제 관심을 두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확실하게 거래 대금이랑 투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뭐 주가 수익 비율이든가 뭐 PBR이든가 수주 잔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일단은 변동성 측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황이나 또 정책적인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는 점에서 손여로 팀장은 떨어지는 칼날로 좀 가깝게 보셨고 그리고 김시은 팀장은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누가 봐도 여실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2차 전지주의 흐름이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탑픽 있으신지 알아볼게요. 김시은 팀장님. 저도 역시 지금 봐야 할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을 함께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야 하는 종목은 LG 엔솔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관점 현재 제시를 해주시는 거고요. 네, 일단 뭐 현재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하셔도 좋긴 한데 다만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사실 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온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할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전 접근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손여로 팀장님 탑픽 주시죠. 네, 저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LNF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2차 전지를 살 건데 좀 변동성 강한 쪽을 원한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되는데 그들의 특징은 우리가 예상한 것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랑 LNF도 3분기 적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적자 기업을 권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같은 경우는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 근데 아무리 적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 종목 같은 경우 중장기적인 보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LNF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실적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장비 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 쪽 같은 경우 뭐 PNT나 뭐 CIS 이쪽 좀 보면 될 것 같고, 난 단기적인 변동성을 정말 좋아해라고 하실 분은 전고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노화성이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장비 기업들이랑 전고체 기업들은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하루 단위로 보다가 뭐 수주 뉴스 나오거나 뭐 삼성 SDI 필두로 해서 전고체 뉴스 나왔을 때, 그때는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 종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LG 에너지 솔루션 선택을 해주시면서 여타 종목까지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두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마지막 주제 보시죠. 미국 반도체 AI 대중투자 통제. 미국에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관련한 대중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2일에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이슈 알아볼게요. 김신 팀장님. 새로운 내용인가 싶어요. 항상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을 규제하고 또 이제 따돌리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지금 AI라든지 첨단 반도체 양자 쪽에 대한 적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 관련 종목군 쪽에서 우리가 과연 피해를 받을 것인지 수혜를 받을 것인지는 좀 구분을 지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관련했을 때 우리가 좀 피해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큰 수혜는 아닌 게,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오면 나올수록 또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 이슈가 조금 더 봐야 하긴 하나, 다만 내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게 되었을 때는 미중 갈등 관련 종목군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이슈가 갑자기 나왔던 것도 아니고, 항상 미중 간의 갈등 나왔고, 특히 트럼프 관련했을 때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조는 미중 갈등 관련주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점에 있어서 바이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혹은 뭐 히토류 관련했을 땐 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보게 되었을 때 양자 관련했을 때도 좀 미중 갈등했을 때 이번 이슈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11월 양자 기술 산업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내가 11월에 이벤트를 바라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양자 관련 종목군들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있으실까요? 양자 관련했을 때 항상 제가 대장으로 거론하고 있는 게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인데, 좀 사실 뭐 양자 관련했을 때 뭐 실적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단기 모멘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양자하면 가장 먼저 변동성을 크게 띠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군이다 보니까, 결국 내가 단기로 들어간다, 트레이딩을 접근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양자 컴퓨팅 관련주 테마 흐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손여로 팀장님, 네, 미국의 대중 통제, 투자 통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엄청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부각됐던 뉴스가 다시 부각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 규제가 이미 작년 8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서 의견 수렴을 거쳤고, 이번에 최종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언론 기자분들은 우리나라 업체한테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제한적이다라는 기준을 만약에 저는 뭐 동의하냐 안 하냐라고 봤을 때는 동의 잘 안 합니다.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중이 G2가 싸웠을 때 우리나라의 실적이 뭐 한 10% 20%밖에 훼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제한적이 맞다라고 보는,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반도체가 2018년 2019년에 정말 흥행 가도를 달리다가 G2가 싸우니까 2020년 2021년에 정말 엄청난 그
가뭄을 겪었고 감산을 거쳐서 AI, HBM이라는 세계가 나오면서 다시 활짝 웃었지만 그때의 기억을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박 터지게 싸웠을 때는 뭐 관세가 오르면은 뭐 미국은 세수가 거치겠지만 그 세수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과 국가들은 파산하거나 시장이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지만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좋은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뉴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반도체랑 AI랑 양자암호 세 부분인데 반도체랑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관심 종목을 굳이 말해봐라라고 하면 저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이스트 소프트 정도는 공략을 해볼만 하겠지만 음봉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에이징랜드 보고 있고 제가 AI라고 검색을 했더니 뜬금없이 의료 AI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의료 AI 중에서는 딥노이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루닛이랑 뷰노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자금 조달 리스크가 없고 꾸준하게 이번에 뭐 특허라든가 매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암호 하면은 우리 팀장님 항상 그 정도 말씀하시고 저는 드림 시큐리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가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으면서도 연간 실적 기준, 분기 실적 기준 흑자 기록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 순매수 이어지면서 플러스 2% 양봉을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이징랜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중에서 TSMC랑 가장 근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낙수효과를 입을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양자암호에서는 전 드림 시큐리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관심주 세 번째 주제에서도 알아봤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